시행자 보호 조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호 조치는 별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로 누군가가 지정이 되겠죠, 그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특권 같은 걸 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적어놨죠, 그죠? 지웠나? 여기 있네요, 그죠? 시행자 보호 조치로서 다른 사람 토지를 막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도 할 수 있죠.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무상 열람은요 별게 아니고 사업비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려 그러면 1,200원인가 돈 내야 되죠. 근데 사업 시행자는 돈 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떨어뜨려 주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의사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주소가 불명해요.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고 우리가 수령자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의사가 공시송달 재판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민법에서 배울 건데 2주가 지나면 의사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용되는 금액만큼을 마음대로 되면 공탁하고 사업을 끝내버립니다. 그게 공시송달이고, 사업을 분할 시행은 좀 전에 봤죠. 109, 209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 배웠죠, 그죠? 그리고 국공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로 부지가 이래 있거든요. 도로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거든요.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 이걸 사업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이걸 처분을 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을 건데, 사업 시행자 사업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 그래서 처분 제한 규정에 위반하죠, 그죠? 그러면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수용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은 우리 공법 수업을 하다 보면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 수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할 때도 수용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 사업에 가도 수용이 나오고 주택법에 가도 수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넷 중에 한 개는 시험에 내거든요. 그래서 수용의 일반론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한번 볼게요. 각종 서류를 무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열람할 수 있다고 했죠. 무상 열람. 포인트는 무상 열람입니다. 목차만 줄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분할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사업을 만들 수도, 실시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아까 배웠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 공시송달 할 수 있죠. 공시송달. 남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공시송달 할 때는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시도, 시군한테 승인 받고서 공시송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시송달이 우리나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로로 관리계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근데 토지가 보니까 이만큼의 토지가 있고 이만큼인데, 이게 누구 거냐면요, 나카무라 거예요. 나카무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입니다. 이걸 무슨 토지라고 그러냐면요, 적산토지라고 불러요.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 적산토지. 이게 뭐냐면 아주 깊은 산골이었거든요. 나카무라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1943년에 소유했어요, 나카무라가. 이제 수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변 지역이 막 개발되면서 도로가 놓이면서 수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카무라한테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나카무라한테 주가 주지 말까? 아유, 우리 심정적으로 안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을 넣지 말고. 그 나카무라한테 주려고 하면 나카무라한테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근데 나카무라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카무라 나타나라 라고 의사를 공시한다고. 어디에다가? 법원 재판을 받아야 돼요. 법원 게시판에. 공시했죠. 얼마가 지나면 2주가 경과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 된 것으로 본다? 도달된 것으로 봐요. 즉 나카무라가 안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을 나카무라가 수령할 돈을 수령할 수가 없잖아. 그 금액만큼을 뭐 해버리고 공탁합니다. 그러고 사업을 진행해 빕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야는 누구 거냐면 그 뚱띠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정의 거. 알고 보니까 1950년 8월 6일 날 행불 납북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후순이 없어요. 납북이 됐는데. 그 수용하는 거야.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타나라 라고 공시를 한다니까요. 안 나타나죠. 그러면 콩타하고 끝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그죠? 남북 분단 상황,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치욕적이죠. 그죠? 일제치하라는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런 토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뭘 인정한다? 공시송달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국공유처분제한 했죠. 여기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가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러면 국가가 이걸 갖다 저거 마음대로 시설 부지 아래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이거 마음대로 팔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국공유지인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죠. 그 토지는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위반했죠. 위반하면 뭐로 본다? 무효입니다. 무효. 뭐가 아니다? 취소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하자를 굉장히 중대한 거로 보는 거예요. 시험에 오면 정해져 있죠. 뭐 취소로 내겠지 뭐. 그거 말고는 뭐 낼 게 없잖아. 지문 한 개 달랑 뜨겠지 뭐. 그래서 국공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뭐가 된다고요? 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출입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수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거니까 자, 수용은 펴놔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의 일반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을 웬만하면 못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용할게요. 수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부지로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토지는 시설 부지가 되어버렸죠.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관리계 결정 고시되기 전 상태 한번 나갈게요. 전 상태는 뭐라 부르고? 관리계로 결정 고시가 되니까 뭐라 불러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 불러요. 이 토지를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시설 부지가 됐다 이래 불러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내 토지가 도로 부지가 됐다, 학교 부지가 됐다, 공원 부지가 됐다. 즉 뭘 받는다? 구속력을 받는다 이래 부르죠. 이 시설인 상태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죠.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그때 이 토지를 뭐 한다? 수용을 해줄 겁니다.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이게
수용을 안 해주고 무단으로 방치가 되고 방치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매수 청구, 권리구조로서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 뭐라고 그런다고? 시설 부지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야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당해 토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당해 토지는 구속력을 받는 토지를 당해 토지 이래 불러요. 당해 토지. 구속력을 받는 토지. 자, 여기 지금 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토지 있죠. 흰색으로 빗금치는 부분 토지. 그럼 구속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접지 내지는 인접토지 이래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인접지 이래 불러요. 토지는 두 개로 나눠요. 땅의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인접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실익이 어디 있냐면 땅의 토지는 수용이나 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접지는 도로부지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는 가능한데? 사용은 돼요. 사용은 되는데 수용은 안 돼요. 수용 못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소유자가 이 짜투리만큼의 토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접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니네들이 요만큼이 시설 부지인데 요것도 같이 가져가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구속력을 안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의 대상은 받는데? 사용의 대상은 받는다. 사용이라는 것은 요 이제 공사하다 보면 타인의 토지에 요 토지만큼의 흰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의 그죠? 출입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다 보면 철근도 쌓아두고 그 다음에 각종 건축 자재 같은 거 쌓아두기 위해서 일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용과 사용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당의 토지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데 인접지는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험은 뭘 내냐면요. 인접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지문에 살짝 섞어가지고 문제를 석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을 하잖아요. 그죠?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의 객체가 있거든요. 수용의 객체가 있는데 수용의 객체가 4개입니다. 4개. 뭘 수용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각종 물건이 있죠. 그죠? 물건도 수용할 수가 있겠죠? 뭐도 수용할 수 있다? 권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권리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A가 여기에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까지 1년 남아 있거든요. 근데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된대요. 그죠? 그럼 사용수익, 임대차니까 사용수익 권능이 있거든요. 근데 도로공사가 진행된대. 근데 A가 하느냐, 이가 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단 존속 기간 2+2에서 2년의 기간을 가지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임차 기간이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내를 밟고 가라. 나는 1년 더 살아야 되겠다. 내를 밟고 가라. 그러면 돼, 안 돼? 밟고 가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밟고 가야 돼요, 그냥. 뭐 먼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는 자신의 임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사용수익을 1년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란 이야기죠.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죠. 그럼 갑한테 보상해줍니까? 그냥 쫓아냅니까? 보상해줘야 되지. 갑한테 보상해주는 게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물건입니까? 뭐야? 권리, 사용수익의 권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객체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이 4가지가 수용의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은요. 임의 수용은 없어요. 전부 다 강제 수용입니다. 강제 수용. 그래서 수용을 할 때는 규범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규범의 통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넘깁시다.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있는데 일반법이 뭐냐면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률이라고 했어요. 법률 역시 어마무시하게 길죠.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래 불러요. 공취법 이래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법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하시고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공취법이라고. 그래서 수용과 관련된 보상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취법이란 법을 준용합니다. 준용. 이 법을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고요. 준용.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는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공취법에 나와 있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요? 공취법. 준용합니다. 근데 공취법을 만약에 100%를 준용을 했다라면 참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100% 준용하면 공취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준용한다까지 말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수용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더라라고 하면 공취법을 보면 됩니다. 근데 공취법을 준용을 하긴 하는데 이걸 몇 %를 준용을 하냐면 98%만 준용을 해요. 몇 프로 준용한다고요? 98%. 그러니까 98%는 공취법에 나와 있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수용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98%는 우리가 알 필요가 시험용어로는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공취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공취법은 98%가 준용이 되니까 준용되는 98%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취법을 98%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는 게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용을 하면 여러분 준용을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일반예죠. 일반적인 예에서는 98%가 준용이 된다니까요. 그럼 특례란 말은 특별한 예라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예는 그러면 98%가 일반예니까 특례는 몇 프로일까요? 와, 잘한다 진짜. 2%. 98이 특례. 일반예. 2%가 특례. 시험은 일반예를 낼까요? 특례를 낼까요? 와, 모르는 게 없네요. 진짜, 야, 올해는 실력이, 와, 어마무시하게 좋네. 그죠? 일반예가 98%인데 특례가 2%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2%입니다. 시험이 이래 냅니다. 이랬는데, 이 2% 특례가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 넷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험은. 넷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특례인데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라고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재결기간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개만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사업인정고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인정고시 이렇게 6음절을 외우려고 그러면 기절이 빕니다. 이거는 외우지도 못하고 의미를 알면 너무 쉽게 외워지는데 의미를 모르면 이 글자 외우려고 그러면 외우고 잊어먹고 외우고 잊어먹고 그걸 무한 반복해야 될 겁니다.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서울시장이요. 서울시장이 어떤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만큼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이 그냥 가볍게 답하면 돼요. 서울시장은 갑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복지시설을 짓든지 뭘 하든지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갑의 토지를 뭐 하려고 한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 안 해. 이게 던지면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던져만 줘. 있다, 없다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있다, 아니면 없다 라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서울시에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저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와대에서 국가죠.
어떤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쓴답니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권한을 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그죠? 모든 프로세스는, 그죠? 법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절차, 내지는 통제, 견제를 받으면서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안 되고,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서울시장이 공익 목적이라고 할 때 서울시장 생각이야, 이거는. 그죠? 야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서울시는요, 국토교통부한테 가가지고, 국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토지를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사업 인정을? 국장 행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된다? 고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용의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용의 권한이 생긴다고. 근데 국장이 서울시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별 공익적 목적이 아니야. 인정하게 되면 사인의 재산권, 이 사람 재산권이 지금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권이 더 커. 그러니까 저울에 단다고. 달아보니까 이 사람의 재산권이 이익이 더 큰 거야. 그럴 때는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사업 인정을 안 해줘요. 사업 인정을 안 하면 서울시에서는 갑의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매매해야 돼요. 매수해야 된다고, 매수. 네?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국장한테 가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수용의 권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공법을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그럴 수 있죠. 공익적 목적이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그건 지 생각이고 공익적 목적이 맞다라고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오늘 고시했죠. 오늘 만약에 12시에 고시했잖아. 그럼 12시 부로 수용의 권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도 고시를 안 하잖아. 그러면 권한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사업인정고시라고 불러요. 여기 사업인정고시를 어떻게 나눠보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고시를 하면 생기는데 사업인정고시의 특별한 예가 있다니까요. 특별한 예니까 그렇죠? 원래 공시법에 따르면 국장으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지 수용의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공법상에 있는 4개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안 하고도 수용의 권한을 줘요. 그래서 특례라고, 특례. 이게 다 달라 그런데. 그게 언제야? 이랬을 때 시설사업에서는 언제를 보냐면요.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돼가지고 고시가 되죠. 그러면 이때를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에서는 별도로 국장한테 가서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뭘 받으면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국장한테 가서 뭐 받은 거하고 똑같다? 사업 인정을 받은 거하고 똑같다. 즉 뭐가 생긴다? 수용의 권한이 생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게 개발법에 가면 또 달라져요. 개발법에 가면 토지 세목고시를 하면 되고 정비사업에 가면 또 달라져요. 정비사업에 가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돼요. 주택법에 가면 또 달라져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한 9월달이나 돼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 할 때 사업인정고시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되는데 이 진짜 간단한 말이거든요. 사업인정 네가 해석할게요.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국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이 뭐 되면 고시가 됐지. 그러면 그날부터 수용의 권한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설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정비사업에서도 별도로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주택법에서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시설사업에서는 언제를 사업인정고시를 본다고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확인할게요. 개발법 눈 도장만 찍어 봅시다.
이제 눈두덩이 찍고 하면 돼. 이게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거든. 230 가봐. 230. 찾았습니까? 그 맨 위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공시법 특례 나와, 안 나와? 나와. 일반 예는 몇 프로? 일반 예는 몇 프로? 98%. 특례사에 적어놔라. 갈매기. 갈매기. 공시법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 230에. 그 특례 앞에다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표시해라, 이 말이지. 갈매기라니까 또 갈매기를 적는 거 아이가? 요거, 갈매기라니까, 알았어. 갈매기. 이래가지고, 요렇게 표시해라고. 그 적으라니까, 몇 프로 특례? 2%. 똑같다니까, 이게.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갈매기 적었나? 지워라, 그러면. 애들 보면 뭐자라고, 그 갈매기라고 적는 걸. 그 다음, 320번 가볼래요? 325. 맨 하단에 325. 공시부 특례 또 나와서 안 나왔어? 또 나왔죠? 특례부터 적어라. 갈매기. 갈매기. 적어라. 했습니까? 적어라. 뭐라고? 뭐라고? 2%? 아, 뭐 2% 적으면 되지, 뭐. 아, 왜 그래? 됐죠? 주택법. 410.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자 말대로 네 군데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네. 확인만 하면 돼. 아,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 네 군데에서 써보면 되겠네. 그죠? 또 나옵니까? 410에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죠? 양가로 1, 2, 3에 양가로 3번 찾았습니까? 예. 공시부 특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갈매기 2%또 적어 놓으면 되겠네. 그럼 똑같죠? 사변정의 특례하고 재리견의 특례. 똑같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게 되면 거기다가 2% 적어 놨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시사사업 할 때 그때 수용의 특례 할 때 똑같다라고 네 군데를 적어 놓은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이런 분도 있어요. 누가 적었어, 이거? 설치가 아니네. 해가지고, 본인이 적은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 안 돼?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조금 전에 한 것도 기억 못 하는데, 벌써 뭐, 옛날에 한 걸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 해도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업만 들어. 수업만 들으면 머릿속에 다 넣어줄 테니까 집중만 하시면 돼.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면 돼. 그래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은 언제라고 본다고요? 실시계획인가 보십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결기간인데, 자,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재결이 뭐예요? 재결란 말이 뭘까요? 재결, 다시 결정한다를 재결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결은요, 제자가 다시 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재판할 때 쓰는 제자를 씁니다.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해서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결. 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재결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자, 평생에 딱 한 번 들으면 돼, 이거는. 그리고 평생에 한 번밖에 설명 안 해, 내가. 이거는. 다음 달에 설명 안 하나? 안 하지. 재결이란 말을 갖다 설명을 왜 해?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진도 나갈 때는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데. 기초니까 하는 거야, 기초니까. 봐봐요. 자, 갑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수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할게요. 서울시에서 이제 공익 사업 인증을 받았어요. 서울시 사업 인증을 받았어. 그럼 수용권이 생겼지.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증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갑의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각 벌사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갑의 토지를 갖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사업 인증을 받았어. 수용의 권한은 생겼다. 사업인증 고시가 됐기 때문에 실시기가 고시가 돼가지고 권한이 생겼어요. 그럼 수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둘이? 제일 먼저 협의하겠지? 아이가?
협의하겠죠. 수용이라고 해서 가가지고 싸대기 때리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몰수예요, 몰수. 수용은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거든요. 근데 매수인이 그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는 걸 수용이라고 불러요. 뺏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몰수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수용은 매도하는 사람이 토지를 팔 의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토지를 매수가, 야, 네 토지 그거, 우리가 사업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 토지 그거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요, 수용을 싸대기 때리고 토지를 뺏어오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몰수. 수용은 매도인이 매도 의사가 없거든. 그런데 토지를 팔아야 될 때 그걸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할까? 협의를 한다는 거. 협의. 그 서울시에서 갑에게 야, 이거 공시지가가 평당 100이니까 500평이거든. 평당 100이니까 요 5억 줄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갑이 야, 뭔 소리 하고 있노? 이거 얼마 전에 누가 7억 준다고 했는데 안 팔았는데 시가가 지금 8억인데 8억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둘이 협의를 밀당 해가지고 협의금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6억 3,50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이 수용의 금액이 돼요. 협의가 그런데 돼, 안 돼? 협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서울시에서는 5억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그리고 갑이 8억 이하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못 팔겠다. 그럼 협의가 안 되잖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응? 협의가 안 되면? 응?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제3의 기관에다가 판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걸 재결한다고 얘기해요. 요즘 한자를 잘 안 쓰니까 다 까먹다. 이걸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재결 신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재결 신청을 하냐면요. 지토위라고 불러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지토위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둘이 팽팽하거든요. 해보니까 6억 5천이 나오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6억 5천이 재결 금액이 돼요. 자, 6억 5천이 재결 금액이 되면 야는 카드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카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에? 안 받아도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8억 밑으로는 눈에 뭐가 들어오면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흙을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흙을 뿌리 피면 되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희들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흙 팍 뿌리 피면 끝나잖아. 자, 안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걸 재결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디 가냐면 중토위로 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여튼 재결 신청이나 재재결 신청하면요. 금액은 무조건 뭐 한다?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10원이 올라가도 올라가요. 10원이. 그럼 무조건 신청하면 되겠네. 뭐 해도 돼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금액은.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요구하니까 얼마나 6억 7천이 나오는 겁니다. 카드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뭐로 간다? 한 번 더 있어요.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서에 있어요, 이거는. 토지수용위원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송이 가니까 6억 7,5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금액이 돼요. 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돼. 끝. 이제 뭐, 3심. 안 받으면 안 돼. 이걸 끝나는 거야. 이걸 끝나.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됩니까? 그 재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재결은 다시 결정하는 게 재결이 아니고 수용의 가격에 불만이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뭐란다? 재결을 신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재결이 뭐라고요? 재결이 뭐라고? 그러면 말이 길었나? 재결은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용의 가격에 불만이 있잖아. 그 가격에 불복하는 거.
불복, 가격에 불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결이라 불러요. 응? 그러면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권리 침해가 오니까 권리 구제 방법을 내려놓은 거야. 근데 이걸 무한정 열어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간 제한을 둬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났거든. 그걸 하는 자기가 재결 신청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결 신청할 때는요, 재결 기간이 있어요, 기간. 재결 기간. 이 있고, 요 기간 안에 불복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송에서도 항소기간, 상고기간, 일정 기간 안에 뭐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하세월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재결기간인데, 이 재결기간이 언제냐면요, 재결기간은 공시법에 사업 인정고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았죠. 권한이 생겼잖아. 그날로부터 얼마나 제기된다? 1년입니다. 1년 안에 제기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재결 신청 못 해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나는 8억 미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야가 5억 준다고 했잖아. 그 마음에 안 들잖아. 아까 막 불복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제기해야 돼? 1년 언제부터? 그렇지. 요거 지나면 재결 신청할 수 없어요. 요 기간은요, 요 기간은 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불러요. 민법에서 여러분 제척기간이라고 배웁니까? 예, 중단 없어, 정지 없어. 1년 지나면 끝이야, 이거는.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재결. 그래서 1년을 지났죠. 그러면 재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의 특례냐면요, 뭐의 특례라서요? 재결의 특례야, 기간의 특례야? 기간이야. 그죠? 그 재결 기간이 원래 얼만데? 그렇지. 사업인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니까 1년이겠습니까? 1년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례가 된다니까. 1년이 아니라고, 이게. 언젠데? 라고 하니까,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1년보다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길어진 것도 아니고 짧아진 것도 아니죠. 사업 시행 기간이 1년보다 길면 길어진 거고, 사업 시행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짧아진 것이. 1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길어졌다, 더 짧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봐봐요, 한번 봐봐.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OX. 사업 시행 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특례가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아까 봤던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 각각 흩어져 있다. 요걸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는 나중에 해줄 거다. 지금은 이 원리만 아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용 다 해버렸네. 볼까? 거짓말 했는가? 객체, 수용의 대상,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 다음에 인접지. 인접지는 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인접지는 뭐만 돼? 사용. 적어놔라. 수용 X. 인접지를 수용으로 낼 겁니다. 수용 X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무슨 법 준용한다고요? 공, 취, 법 준용한다. 갈매기 몇 프로? 준용은 98% 아이가. 이제 집에 갈 때 다 돼 갑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데. 학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꿀맛이죠. 그죠?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집에 오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상하다. 오늘 왜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마시고 학원에서 숙면을 취한다든지 동영상 들을 때 또 이 오는 잠이 꿀맛이죠. 그죠? 쏟은 잠이 자면 정말로 깊게 잡니다. 동영상 들을 때도. 그 다음에 특례가 있네. 요 몇 프로? 2%. 요 특례가 2%. 98% 2% 잘못 적으면 안 된다. 특례에다가 98% 적어놓고 준용에다가 2% 적어놓고. 자, 하나가 뭐의 특례? 사업 인정 고시 특례. 사업 인정에서 글자를 잘라버리세요. 사업 인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누가 사업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국장 행님이 사업 인정을 해주잖아. 이렇게 해서 탁 적어 놓으면 참 좋죠.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는 것이 특례니까 국장한테 별도로 사업 인정을 또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보시면 공치법 준용할 때 나오네. 실시 계획을 고시를 하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리죠. 그 다음에 재결기간의 특례. 재결기간은 원래 얼마인데? 1년이죠. 재결 신청은 공시법 규정 갈로 해보니까 사업인정 고시부터 1년 안에 재개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하면 되더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되니까 특례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참고학습에다가. 사업인정 고시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재결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참고학습에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설명 다 드렸고요. 됐습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 토지 출입이나 뭐 이건 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시설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좀 쉽시다. 시습 다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뭘 하면 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일에. 자, 좀 쉬었다가 지구 단위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